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요즘 GV70이 출시되면서 유튜브에서 정말 핫한데요. 하지만 그래도 준준형 SUV인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똑같은 준준형이지만 이름은 훨씬 친숙한 투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투싼 4세대가 산타페 같은 형님들을 잡겠다고 가격도 그렇고 덩치도 아주 키워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과연 투싼이 소렌토, 산타페, 그리고 QM6까지 쟁쟁한 중형 SUV들을 잡을 수 있을지 저랑 같이 둘러보시죠. 일단 투싼이 형님들보다 나은 점을 제가 오늘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나은 점은 일단 외관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이야 개인적인 취향 차이긴 한데요. 그래도 여론의 그런 반응을 보면 투싼이 정말 예쁘다는 평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내 SUV 중에서는 제일 예쁘지 않나 싶은데 물론 제네시스 빼고요. 일단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언급을 해서 더 비참하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QM6도 페이스리프트가 됐긴 하지만 거의 차이가 없고요. 그나마 소렌토가 좀 호평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이 투싼의 그릴을 따라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전면 그릴이랑 주간주행 등이랑 쫙 이어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과감하고 독특하면서도 멋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그랜저랑도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한데 그랜저는 너무 이렇게 깜찍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완성도도 높고 멋있는 디자인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측면도 마찬가지인데요. 측면에서도 이렇게 삼각형 라인이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과감하게 들어갔습니다. 앞에, 뒤에. 측면부도 정말 과감한 느낌으로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특히 와이퍼도 디자인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안쪽으로 히든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후면부가 훨씬 더 깔끔하죠. 소렌토도 이렇게 숨겨져 있긴 하지만 같은 브랜드 현대의 형급인 산타페는 오히려 그냥 밖으로 돌출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도 투싼이 작정하고 하극상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지는 부분이네요. 투싼이 형들보다 나은 부분 두 번째, 실내 인테리어인데요. 도어 쪽부터 해가지고 쫙 U자형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이 굉장히 매끈한 것 같아요. 공조부터 해서 이렇게 딱 내려오는 이 라인이 특히나 클러스터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가 아반떼도 그렇고 그랜저에도 들어가는 전형적인 현대의 디스플레이인데 배치를 굉장히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투싼만의 개성이 느껴집니다. 또 클러스터도 이렇게 위쪽에 가림막이 따로 없어요. 굉장히 매끈하게 들어갔는데 그래도 이 필름에 신경을 많이 써서 눈이 부시지 않도록 반사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라인 공조부터 해서 디스플레이 그리고 공조를 조절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일자로 쫙 내려오는데요. 멋있어요. 그리고 공조를 조작하는 부분이 터치로 되어 있긴 하지만 물론 이게 손에 좀 익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조절하고 그런 부분들이 손에 익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손에 익기만 하면 터치가 더디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세 번째로 나은 부분은 바로 휠베이스입니다. 딱 봐도 이 휠베이스가 넓은 게 느껴지시죠? 이번에 풀체인지가 되면서 QM6보다 50mm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산타페보다는 10mm 적은 그런 수준인데요. 이렇게 수치상으로만 보면 확실히 형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히나 썬루프도 지금 제 머리 끝까지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참 좋고요. 또 준준형 SUV에서 많이 들어가지 않는 이렇게 2열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리클라이닝이 되는데 이것도 무려 8단계나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해보자면 이제 유럽 브랜드들은 소형 SUV에도 시트 자체를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잖아요. 그 기능만 넣어줬으면 정말 완벽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투싼은 이번에 공조 시스템이 한 단계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애프터블로우라고 해서 이제 시동을 끈 다음에도 은은하게 바람이 나와서 꿉꿉한 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송풍을 시켜주는 기능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이 디퓨저 버튼을 누르면
바람이 얼굴에 직접 닿는 느낌이 아니라 은은하게 나오거든요. 저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여자들은 따뜻한 바람이든 찬바람이든 얼굴에 직접적으로 이제 바람이 닿이는 걸 정말 극혐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무풍까지는 아니겠지만 은은하게 바람이 나오는 이런 기능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게 음성으로 따뜻하게 해줘. 공조와 열선 설정을 변경할게요. 열선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티어링 휠 열선, 시트 열선까지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말한 게 전부 다 같은 현대차여도 형님급인 산타페에는 안 들어가는데 투싼에는 들어가는 기능입니다. 투싼이 가격도 높아지고 덩치도 훨씬 커지고 뭐 아무리 좋아졌다 하더라도 산타페, 소렌토 같은 형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HUD가 없다는 건데요. 코너에도 들어가는데 이 투싼에 빠져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높은 트림, 또 높은 가격의 옵션을 넣는다고 해도 HUD는 빠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HUD를 그렇게 보면서 운전하는 스타일이 아니긴 한데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보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두 번째 단점은 공간입니다. 길이적으로는 길어졌을지라도 폭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3열 공간이 없다는 건데요. 소렌토나 산타페는 3열 공간이 있잖아요. 물론 그 차량들도 3열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도 평상시에는 3열을 접고 트렁크 공간으로 폴딩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탄다라고 했을 때 가끔 가다가는 이렇게 3열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장점이죠. 심지어 소렌토는 2열이 이렇게 독립 시트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공간 활용이 좋은 것 같아요. 길이가 넓어져서 좀 여유로워졌다는 느낌은 있지만 소렌토, 산타페보다 공간이 넓다는 느낌은 아니긴 하거든요. 폭에서 주는 공간감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죽 퀄리티에도 차이가 납니다. 시트 퀄리티 차이겠죠? 일단 제일 높은 트림에도 나파 가죽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일 높은 트림도 천연 가죽이 제일 좋은 옵션이더라고요. 산타페는 어깨 부분에 퀼팅이 들어가 있고 소렌토는 이렇게 등받이 부분에 퀼팅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어쨌든 천연 가죽이다 라고 하더라도 뭐 퀼팅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들어가 있는 정도네요.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리고 패밀리 SUV로서 필수 요소라고 하는 2열 선쉐이드도 투싼에는 빠져있네요. 그리고 외관에도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긴 하지만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휠하우스 부분이랑 아래쪽 부분에 플라스틱이 너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바디 클래딩으로 이제 바디 색상이랑 동일하게 선택할 수도 있고 플라스틱이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이것처럼 이렇게 티가 많이 나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차체가 블랙 컬러여서 티가 조금 덜 나는데 다른 컬러에서는 플라스틱이 굉장히 눈에 많이 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아쉬움인 것 같아요. 뭐니 해도 이게 투싼이 형님급인 산타페나 뭐 소렌토, QM6를 아직은 따라갈 수 없다라고 제일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주행인 것 같아요. 산타페는 2.5 엔진이 들어가고 소렌토랑 QM6는 2.0 엔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딱 주행을 해보면 아, 다르구나. 아직은 따라갈 수가 없구나 라는 게 딱 느껴집니다. 좀만 가속해보면 이게 아무래도 1600cc의 차체를 좀 키워놓다 보니까 그렇게 가볍게 끌고 나가는 느낌은 안 들고요. 딱 1600cc구나 라는 느낌이 딱 전해집니다. 주행을 한 김에 투싼의 주행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게 센슈어스랑 똑같은 파워트레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반떼보다는 확실히 나은데 그렇다고 센슈어스 느낌까지는 또 아니에요.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보면 반응성이 아주 약간 빨라졌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고 스포츠 모드 특유의 그런 뭐 배기음이라든지 그런 게 뭐 엄청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수준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라고 하기에도 조금 민망한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딱 밟아봐도 뭐 파워트레인이 좀 단단해진다거나 스티어링 휠이 단단해진다거나 그런 느낌도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이 투싼 특유의 약간 물렁물렁한 그 느낌이 스포츠 모드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네요. 그리고 변속기에 대해서 말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DCT가 들어갔다고 해서 엄청 꿀렁거린다? 그런 느낌 저는 못 느꼈거든요. 정말 예민한 분들만 이걸 타면서 아, 이거 DCT인가? 아, DCT였지? 이렇게 느낄 정도? 그래서 막 DCT여서 되게 꿀렁거려서 못하겠다,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 딱 시승하자마자 제가 느낀 건데, 제가 시트 포지션을 지금 제일 아래로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도 그렇게 낮게 느껴지지 않지 않나요? 저는 항상 운전할 때마다 시트를 많이 높이는 편이에요. 대시보드 보는 게 좀 시야가 딱 아래로 내려다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는 제일 아래로 내렸는데도 그렇게 막 아래쪽에 내려가 있다라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대시보드가 좀 낮게 설정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운전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두고두고 아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높게 운전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아반떼가 아무리 좋아져도 소나타를 이길 순 없다. 그래서 투싼이 정말 공간감도 많이 커지고 좋아진 부분들이 많지만, 투싼을 구입하면서 소렌토나 산타페보다 더 나은 차를 바라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클래스는 영원하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